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도 여러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언제나 새해 목표 상위에 등장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다이어트, 운동, 책 읽기, 영어 공부.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늦가을쯤 되면 이렇게 아무런 결실 없이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에 더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목표 세우기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어차피 이루지도 못할 걸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성과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성장의 관점으로 마인드셋을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는 분들, 그날이 그날이다 싶은 분들,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지금처럼 계속 살기에는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귀 기울여 주세요.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캐럴 드웩은 성공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은 변하지 않는 거야 라는 고정형 마인드인가? 아니면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이런 성장형 마인드인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장형 마인드일 때 능력이 더 개발되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평가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고 어떤 아이들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평가 목표를 가질 경우 성과를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반면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학습 자체가 목적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평가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는 도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건 여러 실험으로도 나타났죠. 평가 목표를 가졌을 때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귀인하고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엔 도전을 피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학습 목표를 가졌을 때는 어떨까요? 실패에 맞닥뜨렸을 때도 노력의 부족이나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다시 도전하고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보면서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죠. 어떤가요? 당신은 고정형 마인드로 살고 있나요? 성장형 마인드로 살고 있나요? 평가 목표를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고정형 마인드, 평가 목표 기준으로 살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학습되기 쉬운 환경이었으니까요. 또 어떤 부분은 성장형 마인드로 세팅되었는데 또 어떤 면은 고정형 마인드로 세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작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과정이 제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아, 내가 예술적인 면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고정형 마인드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잘 진척이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시 나는 재능이 부족한가 봐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됐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내가 하면 할수록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만약 나는 삶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계속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마인드셋을 갖춘다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타고난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친구를 만나느라 혹은 피곤해서 또는 바빠서 차츰 빼먹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이죠. 그러면 에이, 그럼 그렇지.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유창해질 리도 없고 하면서 스르르 그만두게 되는데요. 성장의 관점이라면 달라지죠. 한두 번 빼먹었더라도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단 하면 하기 전보다 향상되어 있는 건 당연하니까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그것이 노력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제가 학생들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공부 못해요. 어차피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 꿈을 지레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고작 중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들도요. 물론 여기엔 우리 교육 현실이라든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든가 여러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핵심은 자신의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가 학습 전략, 학습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구나. 내 머리가 나빠서 혹은 내가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 노력을 하게 되고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둘째, 용기 있게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몸짱이 될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남들에게 보일 결과가 있든 없든 나는 시도하고 행동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걸 알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니까요. 실패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니까요. 용기 있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나라고 한정지었던 테두리가 확장되어 갑니다. 셋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향상되며 확장되는 자신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성장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라는 꽃이 피어나는 기쁨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죠. 작년의 나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성장했는가? 그것에 주의를 두면 됩니다. 마음의 힘이 단단해지고 마음의 방이 정돈됩니다. 넷째,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새로워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사실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 퇴보할 때 당연히 생기는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매일 비슷한 날들의 반복,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어떻게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날이 새롭게 배우고 성장한다면 변화는 역동적이니까 생동감이 살아나죠. 다섯째, 삶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 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관점에서는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든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여기서도 배우겠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정형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성장형 마인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형 마인드로 키울 수 있을까요? 결과나 능력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춰 칭찬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열심히 연습하더니 어제보다 잘하는구나. 집중해서 하니 더 빨리 하게 되네. 도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 이렇게 말이죠. 캐롤 드웨그는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했습니다.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교에서는 실패나 낙제 대신 아직이라는 not yet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꽃입니다. 자기가 꽃인지 모를 때조차도 말이죠. 다만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다면 그건 피어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